120페이지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시작. 가는 코일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나는 막대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이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운동하는 무기의 대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그랬지? 자기장이 변해야 돼, 그치? 예. 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옆에 자석을 놔두고 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났어. 처음에 A 구간에서는 자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정지해 있는 상태야. 거리가 일정하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 C 구간에서는 가까워져요. 다가오는 상태. 그러면 A 구간에서는 자석이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멀어지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면 이 자연세계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어 해. 이 코일은 자기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자석이 멀어지면은 자기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약해지겠지. 이 약해지는 걸 싫어한다 이거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석을 땡겨요.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흘러서 얘 자체가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도록 하면 이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게 되겠지. 그러면 왼쪽에 N극이 되려면 전류의 방향은 기역이야, 니은이야? 자, 엄지가 가리키는 게 무슨 극? N극. 그럼 왼쪽으로 N극을 잡으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런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치? 두 번째, B 구간에서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B 구간은 자석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정지한 상태. 자석이 정지했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죠. 틀렸고. 세 번째, A 구간과 C 구간에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C 구간은 자석이 다가오고 있지. 근데 얘는 또 다가오면 그게 또 싫어. 자기 내부의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왼쪽을 무슨 극 만들어? S극. 오른쪽을 N극. 그럼 오른쪽에 N극이 되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가올 때는 기역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A 구간에서는 니은, C 구간에서는 기역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A 구간과 C 구간에서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지? 다음 두 번째 문제. 시작.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푸른색으로 네모칸이 돼 있고 X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이 공간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X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원형 도선을 놔뒀고 이 원형 도선을 기역, 니은, 디귿 방향대로 운동을 시켰을 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패러데이 법칙을 보니까 이렇게 됐었죠. 패러데이 법칙. 여기서 파이가 뭐야, 파이? 이게 뭐였어? 자기 선속. 선생님이 너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거야. 자기 선속의 변화. 자기 선속이라는 게 변해야 돼요. 그럼 자기 선속이라는 건 뭐냐? S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할게요. 자, B가 뭐야? 얘는 자기장. A는 면적. 이 면적이 무슨 의미냐면 전류가 흐르려면은 회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있어야 되지.
그 회로가 만드는 면적을 여기 A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자기장도 벡터고 면적도 벡터입니다. 자, 면적이 벡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약간 흐물흐물해서 안 되겠고, 예를 들어, 요 지우개에 요 테두리 같은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면적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이 면의 방향을 결정을 해줘요. 자, 면의 방향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 이쪽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방향이든 18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 면적도 벡터로 본다는 거. 그래서 벡터와 벡터를 점으로 곱하는 방식. 이거 우리 옛날에 일 할 때 배웠지? 자, 벡터와 벡터를 점으로 곱하는 방식은 벡터 곱하기 다른 벡터의 크기 곱하기 뭘 곱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자기 선속이 변해야 되는데 자기 선속이 변하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 자기장 세기가 변하는 방법. 두 번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기장과 면적이 이루는 각도가 변하는 방법.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면은 전류가 흐를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자, 봅시다. 기억.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할 때. 자, 이 원형 도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항상 일정한 자기장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장 변화가 없으므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두 번째, Y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로 회전할 때. 자, Y축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얘가 Y축이죠. 얘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얘 도선이 이렇게 도는 거야. 자, 도선이 이렇게 돌면 봐봐. 지금 아까 어디 갔지? 도선은 동그란 모양이지만 우리 얘를 도선이라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게 되겠죠. 이때는 자기장이 많이 통과하지만 이렇게 세워질수록 자기장이 통과하는 개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으니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는. 세 번째, 지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로 회전할 때. 자, 지축은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 X축, Y축, Z축인 거죠, 이거. 자,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면 도는 동안에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똑같은 양의 자기장이 항상 계속 통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많아지냐 적어지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개수를 따지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X표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 X표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얘가 더 촘촘하게 있으면 자기장이 더 세다는 의미가 되겠지, 이거는. 근데 지금 간격이 일정한 걸로 봐서 모든 공간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것이고 얘가 기역이나 디귿과 같은 운동을 하면 얘를 통과하는 이 X 표시의 개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음 3번 시작. 형준이 졸지 말고. 자,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돼 있죠. 내일 모의고사에 이쪽 범위가 포함이 됐던가 안 됐던가.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봅시다. 여기 무슨 색깔이야?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공간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고 이 바깥 공간은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도선이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얘가 여기 이만큼 걸쳐졌을 때는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요만큼밖에 없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더 많아졌어.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유도전류를 흐르게 되겠죠. 자, 유도전류를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봐봐. 이 도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들어갈수록 자기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많아지지. 맞아? 근데 자연세계는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기 때문에 얘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상쇄시켜야 될 거야. 그게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않도록 상쇄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해돼? 자, 여기서는 전류 방향, 반시계 방향. 반대로 나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장 속에 있다가 얘가 이제 자기장 없는 영역으로 나오고 있어. 얘가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보니까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고 있어. 얘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적어지니까 적어지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든다는 거지. 기억, 가에서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자, 자기 선속. 이거는 자기장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장이 아니라 자기력선의 개수. 여기서는 요 X 표시가 되겠지. 맞죠? 나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반시계 아니고 시계 방향이죠. 가와 나에서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보기 중에 하나인데, 도선에 자기력이 작용한대. 이 자기력의 존재는 도대체 뭐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을 거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걔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그 힘의 방향을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그치, 이거.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 그럼 가상황 보자. 요 부분을 보니까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고 있어요. 다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우리 요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좀 따져봅시다. 먼저 여기 위에 부분 1번. 자,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어디야? 왼쪽이지.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전류가 이렇게 돼 있네.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위쪽.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다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전류는 위로 흘러.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요 부분. 여기선 전류의 방향 오른쪽이야. 자,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전류는 오른쪽. 그러면 받는 힘의 방향은 위쪽이 되겠죠. 보니까 얘랑 어때? 반대니까 상쇄될 거야. 상쇄되니까 결국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다?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 위에하고 밑에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지.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서로 반대가 돼서 상쇄가 될 거야. 자, 요 부분을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아래죠. FBI. 전류는 자기장 들어가고 전류는 아래.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결국에 가하고 나에서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죠. 여기서는 왼쪽이고 여기서 오른쪽이고. 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거 되게 당연한 결과야, 사실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봐봐. 지금 가상황에서 얘한테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자, 얘가 가만히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으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도선에 정지했으면 전류가 안 흐르죠. 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어. 그 외부에서 뭔가 힘을 가해줘야 되겠지. 자, 그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내가 얘를 오른쪽 끌어당겼어.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아야 될 거야. 만약에 그 힘이 왼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에 힘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내가 살짝만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더니 얘는 오른쪽으로 힘 작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전류도 흘러요. 나는 처음에 해준 일이 조금밖에 없는데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지 혼자서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더니 이 도선이 그거에 저항해서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 그럼 내가 얘를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끌어내려면 일을 해줘야 되겠지. 일을 해주면은 그 일한 에너지가 어디로 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항상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 방해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려고 그래야 되겠지. 왼쪽 방향에 힘 받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가려고 하니까 그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 이 자기력에 대항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일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일한 만큼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디귿 보기 나중에 책 보면서 에너지 보존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음 4번. 시작. 자, 발전기의 구조죠, 이거. 자석 사이에 어떤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보기부터 봅시다. 세타가 0도일 때 자기 손속이 최대이다. 자기 손속 어떻게 구한다 했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 그런데 이거 둘 다 벡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 크기 곱하기 면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얼마여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코사인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코사인이 1이 되려면 세타는 몇 도? 0도. 그래서 코사인 0도일 때 자기 손속이 최대가 됩니다. 두 번째, 도선에는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가 흐른다. 사실 이거 텔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요 n 값은 정해진 값.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b a 코사인 세타. 파이 대신에 이게 b의 코사인 세타. 근데 이게 지금 미분을 하라는 얘기인데 너네 아직 미분 안 배웠잖아. 그냥 결과만 알려줄게. 미분을 하라는 얘기는 변화량을 보라는 얘기야. 변화량.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자석이 막 세지거나 자석이 멀어지거나 하지 않죠? 자기장 세기는 일정해. 변화가 없으니까 상수값이거든? 그냥 밖에 나올 수 있어, 이거. 변화 없으니까. 면적 변해 안 변해? 면적 크기가 늘거나 줄지 않지? 변하지 않아. 얘도 상수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값만 변합니다. 델타 코사인 세타. 자, 요거는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라는 얘기인데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와요. 너네 사인 세타, 사인 함수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 사인 함수는 여기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즉
얘를 일정한 속도로 돌리면은 이러한 형태의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말은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세졌다 약해졌다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이유는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에 만드는 원리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미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지금은. 자석 사이에 코일을 놓고 회전시켜. 이런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은 사인 함수 형태의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지금은. 이걸 더 이상 수학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 너네 수학 실력으로. 그래서 니은 보기 보면 도선에는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전류가 흐른다. 자, 방향.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나 방향 변하죠. 세기. 0이었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세기도 변하죠.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교류라 그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전기를 교류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교류 발전기. 디귿. 도선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변하지. 반대로 돌리면 변해 안 변해? 그래도 변하죠. 반대로 돌려도 전기 에너지 나옵니다. 뭐 수학적으로 접근할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교류 발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류 발전기는 방향과 세기가 계속 변하는 전류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세요, 지금. 다음 5번. 시작. 다시 시작. 그림가는 포일 위에서 밖의 자석을 현직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것을 나는 포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을 따라 하는 것이다. 아까 이거 1번하고 똑같은 문제지. 자, 기억. 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3T일 때보다 작다. T일 때면은 여기고 3T일 때면은 여기야. 자, T일 때는 일단 이 자석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코일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어. 3T일 때는 정지하고 있어. 그럼 누가 유도 전류 더 세겠어? T일 때가 세겠죠. 변화가 있으니까. 3T일 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두 번째, T일 때와 OT일 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T일 때는 멀어지고 OT일 때는 다가오고 있죠. 똑같은 극이 멀어지면은 끌어당기고 다가오면은 밀어내야 돼. 그러려면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T일 때와 OT일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 자, T일 때는 자석이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어디? 너무 어렵게 질문했지. 다시. 자석이, N극이 멀어지고 있어. 그럼 얘는 이 N극을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긴다는 얘기는 위에를 S극으로 만들어서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T일 때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 3T일 때는 얘가 다가오고 있어. 다가오면은 위쪽에 무슨 극을 만들어야 돼? N극을 만들어야지 얘를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청력. 여기 때는 얘를 위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만들어진다. 자, 보기 하나 더 추가해보자. 리을. T일 때와 OT일 때 중에 누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셀까? T일 때와 OT일 때 중에 누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셀까? 왜?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가 뭔데 여기서? 네? 길. 기울기가 그 자기장 속도죠. 자석의 속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유도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 3가지 알려줬지. 뭐뭐 있었어? 코일 많이 감고. 그렇지.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움직이고 더 센 자석으로 쓴다. 근데 보니까 이 t 동안에 이만큼 이동한 거랑 t 동안에 이만큼 이동한 거.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t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나왔네. 다음 6번, 7번 시작. 가면 한전이 자가 도선의 길이와 각각 나는 도선의 고정된 비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자, 그림이 좀 작으니까 좀 키워서 봅시다, 이거. 자, 시각 t일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쓰고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t는 언제냐면은 요때가 t야.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 p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t일 때는 p의 위치가 어디야? 2분의 1 a. 즉 0과 a 사이의 중간 지점. 여기다 그림 겹치니까 위에다 그립시다. 얘가 이만큼 들어온 상황인 거지. 중간만큼.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0보다 왼쪽인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없는데 0과 A 사이에서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들어가는 동안에는 이 도선을 빠져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많아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쇄시켜야 될 거 아니야. 상쇄시키려면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거 쓰면 되겠죠. 그치? 자, 7번. 시각 3t일 때와 5t일 때 전류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고 까닭을 설명하시오. 3t일 때, 5t일 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빼고 세기만 했네. 자, 일단 3t일 때는 저 P지점의 위치가 어디야? 2분의 3 여기죠. 요게 3t일 때고 5t일 때는 위치 어디? 2분의 5 2분의 5니까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 자, 세기를 비교할래. 세기.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더 많이 흐르지. 그러면 3t일 때 보면은 자기장이 2B에서 B로 넘어오고 있어. 그럼 자기장이 얼만큼 변하는 거야? B만큼 변하는 거야, 지금. 5t일 때 보면은 자기장이 B에서 B가 되는 지점인데 방향이 반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선 자기장이 얼만큼 변하는 거야? 2B만큼 변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부호를 붙인다면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되죠, 자기장이. 벡터니까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부호. 그래서 플러스 2B에서 플러스 B가 되는 건 B만큼 감소하는 거고,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건 2B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더 급격한 곳에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거,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방향은 어떻게 될까? 3t일 때 유도전류 방향. 시계? 이렇습니까? 자, 3t일 때는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보니까 빠져나오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양이 줄고 있지. 주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OT일 때 보니까 빠져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줄고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많아져.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은 똑같다는 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자, 다음 8번. 시작. 윤과 같이 저항 R과 연결된 도선이 구성되어 있는 X와 평면에서 평면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도선 위에 급속 막대가 흘러놓고 X는 A에서 X는 B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이들의 세정으로 오는 것만은 대로 패러데이 법칙 단원에서 이런 그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 문제는 3번 문제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림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푸는 방식을 보면은 결론은 똑같아져.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디귿자형 도선이라 부르는데 도선이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는 도체로 된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회로가 요 사각형이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공간에는 균일한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장의 방향은 그냥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자. 모든 곳에 균일하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자, 이 도선이 디귿자 도선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요 도체 막대기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도체 막대가 가만히 있어, 지금. 가만히 정지해 있어. 그러면은 요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하지만 얘가 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면적 자체가 커지지. 면적이 커지니까 이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장도 많아지겠죠. 그럼 그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많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지금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으니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회로를 통과하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많아지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야. 그럼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자, 중요한 거는 과연 여기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해. 방향 찾는 거는 이게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가지고서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세기가 중요해, 세기가.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항상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가문수가 얼마야? 몇 번 감은 거지, 이거는? 회로가 몇 번 감겨 있는 거지, 이거? 한 번 감겨 있는 거지. 한 번 감겨 있으니까 n값이 얼마? 1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반대하는 방향이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또 빼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생기는 유도 전압의 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근데 파이가 뭐야? 파이.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자, 여기서 자기장 세기가 변해, 안 변해? 자기장 세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자기장은 바깥으로 나와도 돼. 그 다음에 코사인 값. 안 변하지? 얘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면 벡터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거나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1이거든, 그냥. 방향이 같으니까. 1이니까 얘도 그냥 뺍시다, 여기서.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A.
면적의 변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이라는 거는 요 사각형의 면적이겠지.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면적은 L 곱하기 X죠. 근데 L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L 값도 나올 수 있어. BL. X 값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X 값 증가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X 값 감소하잖아. X 값 변해요. 그래서 X는 못 나와 밖으로. 이거를 나는 진짜 아쉬운 게 옛날에는 2017년도인가 18년도까지는 2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학 시간에 먼저 배우고 와.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가 되게 편하다? 근데 너네는 안 배웠잖아.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속도예요. 어떤 시간 동안에 얘가 델타 X, X 값이 얼마나 변했느냐,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유도 전압의 세기는 BLV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속도를 V라고 쓰는데 V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그랬어. 그 이유는 얘랑 같이 나오는 공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거예요. 유도 전압의 세기는 BLV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몰라도 됩니다. 전개하는 과정.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전압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BLV가 된다. 요거 결과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거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우리 책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봅시다. 아까랑 문제가 똑같은 형태인데 뭐만 달라졌냐면 디귿자형 도선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져 있어, 안쪽으로. 자, 이 상황에서 문제 봐봐. 기억. 도선과 금속 막대로 둘러싸인 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증가하잖아.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잖아, 그렇지? 기억 맞죠? 니은 PRQ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지금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많아지지? 그럼 나오는 게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상쇄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QRP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세 번째,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얘가 만들어내는 전압에 따라 달라져요.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식. V는 IR. 그러면 전류라는 거는 R분의 V죠. 그럼 여기서 전압은 얼마냐면 BLV야. R분의 BLV. 이 값들이 다 일정하면 전류가 일정한 거고 이 값이 변하면 전류가 변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R값. 저항 변해 안 변해? 저항은 안 변해. 자기장 세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속도. 얘 도체 막대의 속도.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킨다 그랬지? 안 변해. 그런데 뭐가 변하냐면 L값이 변하고 있어. L값은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얘가 가면 갈수록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도선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돼 있다면은 가면 갈수록 전류 세기는 증가하겠죠. 디귿 틀렸습니다. 전류 세기는 감소합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아까 3번이라 그랬지. 자, 3번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R.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 이거야.
자, R 요거 대입하면 되고 B 여기 자기장 L 요 자기장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길이 V 얘의 속도. 그럼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은 여기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가지고 9번 문제 한번 각자 해결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